다낭 호텔을 나와 리무진을 예약 후 후에로 가는 리무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 날씨가 여행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후에 도착 후 호스텔에 가방을 두고 거리를 나왔는데 길거리 이발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킬들이 대단합니다. 호치민에서 바버샵에 갔다 왔지만 손기술들이 좋았어요. 너무 만족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야경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도시의 네이밍 그리고 강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 후에의 공원들 또한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만약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없다면 아마 정말 공기가 좋아서 휴양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갈 것 같아요. 나무도 많고 야경도 이쁘고 그런데 공기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건 NG입니다. 강가에는 배들이 정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공연을 하는 배로 한 사람당 30만 동을 내면 강변을 돌면서 공연과 약간의 다과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호객의 연속입니다. 이젠 호객이 당연한 것 같아요. 강가에 레스토랑이 하나 예쁘게 자리하고 있는데 조명이 너무 화려했어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곳인데도 정말 화려하네요. 우리나라가 조명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가정의 불빛들이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불빛이 이쁘고 환해서 안전해 보이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멀리 다리가 보이시지요? 오색찬란한 저 다리를 사이에 두고 관광지와 일반 거주 지역으로 나뉘어요. 강 반대편은 거의 일반 거주 지역이고 다시 강을 건너면 관광객과 밝은 불빛 그리고 아이들보다는 술 먹는 서양인들이 더 많은 곳이지요. 자,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다리의 일루미네이션은 정말 황홀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제 첫사랑처럼요. 걸어서 다리를 건너가면 반대편은 정말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의 도시답게 공원의 정각도 정말 고풍스럽고 주위에 많은 고대 유산들과 잘 정돈된 나무들과 조각들. 그리고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정각과 알 수 없는 기둥 아니 탑. 조형물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후예성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카에의 저웅장한 답과 베트남 국기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위의 불빛들이 베트남 국기를 향해 집중되어 있는데 뭐랄까 내가 베트남 사람이면 가슴이 벅찰 것 같았어요. 후예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군데의 외곽성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예성과 카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후예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연꽃잎들이 마치 후예성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자금성을 보는 듯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자금성을 보는 듯해요. 물론 전 내부는 보지 않았다. 호스텔 리셉션에서 후예성 내부는 복구 작업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많다며 뜨득 황제릉을 보는 것이 낫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후예성을 볼 것을 권하였다. 물론 나중에 가족과 함께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 뜨득 황제릉을 관람하였다. 저녁에 사람들이 저카데일리와 사진을 많이 찍는데 낮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저녁에는 우아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낮에 사진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남성다움이 있어요. 역시 저녁에 조명 아래에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봐줄 만한 것 같다. 주변의 이끼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갈 때는 다른 외곽성을 통해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보이는 다리의 야경은 정말 힘든 땀을 씻겨주었다. 바람도 되게 이상하게 노는데 얘네들은. 여행자 거리 중심으로 들어오자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전통 음식보다는 외국 식당이 장사가 더 잘 되는 듯했다. 뜨득 황제릉에 가기 전 모기 안초와 생강차를 한잔하고 갔다. 본 카페는 생강차를 시키자 정말 생강을 빻아서 내려서 주는 거였다. 감동이다. 티백이 아니라니. 깨끗하고 커피도 맛있다. 15만 동을 주고 이바이크를 한 대 렌트했다. 뜨득 황제릉은 여행자 거리에서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갔다. 주차는 주변 상인의 가게에 비싸게 물 한 병을 사주고 파킹을 하였으며 입장료 15만 동을 내고 황제릉을 구경하였다. 정확히 입장할 수 있는 시간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로 사진은 사람만 찍어야 한다. 내가 구경을 마치고 나갈 때 중국 한국 관광 차량이 수없이 들어왔다. 빨리 보고 가는 것이 행운인 것이다. 뜨득 황제릉은 광대한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이곳은 황제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생애의 모든 신비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루키엠 호수와 띵키엠 섬이 보인다. 뜨득릉에 들어가려면 방문객들은 우견문에서 시작하여 겸국문으로 이어지는 타일 길을 따라야 합니다. 겸국문 앞에 루케엠이라는 고유한 호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개울이었던 이 인공호수는 선왕제에 의해 공덕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름에는 수면이 분홍빛 연꽃으로 뒤덮여 베트남 국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이릉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호수이다. 호수와 한몸이 된 듯한 정각. 저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길과 정각과 다리와 황제릉의 구도가 환상적인 것 같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황제와 황비가 걸어 다닐 만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호아키엠 궁전 즉 화겸전입니다. 한때 뜨득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이제 황제와 그의 아내를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는 복원 중으로 볼 수가 없다. 루옹키엠 사원. 사랑하는 아들로서 뜨득 황제는 그의 어머니 뜨두 황태후에게 특별한 공간을 바쳤습니다. 장소는 양겸사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사원 바로 옆에는 황제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온기엠 챔버가 있다. 출처 네이버. 많은 사람들이 호수와 사원거리고 호수 주위의 예쁜 길이 좋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복원이 시급해 보인다. 정말 돌에 곰팡이가 정말 많았다. 다음번에는 좀 복원된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좀 자세히 보고하려면 2시간의 시간은 소요될 듯한다. 자,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황제릉을 다 보고 이제는 베트남 가정식 백반을 먹으러 갔다. 국과 함께 나오는 4-5가지의 반찬들 정말 한국과 비슷했으며 맛있었다. 굳이 국수를 사 먹고 분짜를 사 먹고 할 필요가 없었다. 다낭에서부터 자꾸 가정식 백반집을 찾아다니게 된다. 나에게는 곧 엄마의 밥상 같은 것이었다. 식사 후 배도 식힐 겸 낮에 강변 모습을 보러 갔다. 강변을 따라 유명하다고 하는 조각상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관리가 너무 되지 않아 보인다. 조각상 위로 새의 분비물이 흘러내려 조각 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게 바로 베트남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알려준다고 그들이 받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황제릉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 급하게 지금 복원을 하는데 복원 자료가 별로 없어 중국 자료를 많이 참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멋있는 조각상을 보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낮에 보는 강변의 모습은 고요하고 시원하다. 조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자로 쭉 나 있는 것이 보기 좋았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가정식 백반집을 발견했다. 이제 나는 하노이로 가야 한다. 후회에서도 아쉬움은 남지만 다음 가족들과의 방문을 기약한다. 그때 후회성이 많이 복원이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기차를 타고 14시간의 긴 여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SE1번 기차를 예약했는데 어떨지 한번 기대해보자. 하노이는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지 궁금하다. 식사들 잘 챙겨 드시고. 그럼 여러분 하노이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